화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지 소유자분들의 토지 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법무법인 화담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저희 변호사님 두 분 함께 하는데요. 토지보상팀 대표 정홍철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토지보상팀 가장 잘생기신 변호사님 추연종 변호사님이십니다. 추연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하남 교산, 지금 이 토지 보상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과연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이 특징이라든지 추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계양 테크노밸리를 계속 상담을 나가고 있는데요. 협의 기간이 일단 길다 보니까 루즈한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또 금액 자체가 토지 가격 자체가 좀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토 보상 뭐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는 많은데 실제로는 또 대토 신청이 또 많이 없다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지금부터 활발하게 뭐 증액을 하겠다 그런 문제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사실 좀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대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된 금액은 낮은 상태에서 또 대토로 주겠다는 토지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대토에 대한 메리트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도 토지공사 쪽에서도 뭐 대토 신청 기간 더 늘려서라도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기간을 늘린다고 보상 금액을 늘리지 않는 이상 뭐 특별히 더 신청이 많이 뭐 늘어날지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토에 대해서 신청 기간이 당초에는 이제 올해 1월 22일 지났죠. 이미 끝났는데 뭐 코로나 상황도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너무 짧았지 않냐, 그리고 대토 지금 우리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라고 해서 2월 19일까지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대토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보시려면은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시행자에게. 왜냐하면 이 대토에 대해서는 이 전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덜컥 막 계약하기도 전에 그래 이 대토 보상할 권리 자체를 모두 넘길게라고 넘겼다가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매 제한이 걸려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택지가 개발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야 전매를 팔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매 제한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대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요즘엔 리츠로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리츠로 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말씀해 주셨는데, 계양 테크노밸리는 굉장히 경지 정리가 좀 잘 된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금액대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 하는데, 다만 거기에 현황이 지금 실제 거래된 사례를 어떤 거래된 사례들을 써서 이 금액을 낳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으면은 그 부분을 분석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계양 테크노밸리와 또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여기는 경지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토지마다 특색들이 다르고 도로 조건도 다르고 모양새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보상 금액을 이리적으로 옆에 땅하고 똑같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 개별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한 번 더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금액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옆에 필지라든지 아니면은 같은데 전혀 다르게 했다든지 다른데 같은 금액이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지금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가격을 보면 제곱미터당 50에서 한 70만 원 후반대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풀린 땅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00만 원, 200만 원 후반대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다 되고 있는 그런 토지들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토지들이 엮여 있는 곳이 하남 교산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하남 교산에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대토가 좀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계약하기도 전에 아예 뭐 대토에 대한 플랜카드 뭐 계약 뭐 대토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LH의 그 로고를 쓰면서 LH에서 자산 관리 예정이다, 자기네 대토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토에 대해서 무조건 다 넘기겠다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을 거예요. 끝까지 관리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최소 이윤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 그걸 100% 신뢰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LH가 보증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거의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어떻게 끝이 날지 사실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두 지역에 지금 특색이 있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양도세가 1년에 감면 한도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해를 걸러서 받으면 2년에 걸쳐 받으면 양도세 감면 한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올해 협의를 받고 내년에 이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2해에 걸쳐 보상금을 받으니 일단 혜택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도 일단은 절반 정도는 무조건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남교산과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연말에 보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협의 대열에 섰습니다. 사실 보상금이 불만이지만은 양도세 절감 측면에서 협의 대열에 서서 협의 계약을 상당수 많이 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혼란스러워하시기 때문에 향후 대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숙제가 있고요. 세 번째, 협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30일 이상이라고 그냥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하남교산이라든지 지금 계양테크는 거의 석 달 가까운 기간을 지금 협의 기간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일을 했을 때 받을 게 한 10개월이나 한 12개월,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라면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기간적 거리감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기보다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LH공사가 10분 잘 활용한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양도세 감면, 그리고 협의 기간이 길므로 해서 이 일을 했을 때 보상금을 늦게 받는다는 지점, 그리고 대토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금이 낮아도 협의로 자꾸 몰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재현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뭐 40조를 푼다, 45조를 푼다라고 했는데 현금이 시장으로 다시 나오지 않게 그거를 막으려고 좀 이례적으로 길게 협의 기간을 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토에 대해서도 뭐 어떤 식의 이유를 대서 계속 뭐 대토를 유도하는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시장에 안 나오게끔 하려고 막으려고 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은 사업평가 금액이 수용할 금액이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상담해 보시니까 어떠셨던가요? 이 신도시 보상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선호하시겠지만 기존 소유주를 위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기존 소유자와는 반대로 서서 보상은 굉장히 적게, 돈을 준다면 적은 금액으로 주고, 기왕이면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땅으로만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중에 돈을 풀지 않겠다. 반대로 말하면 소유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협의 금액, 사실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협의 금액은 수용 금액이 아닙니다. 뭐냐면 협의 금액은 그냥 토지공사가 길 지나다가 이 정도 돈 줄 테니까 땅, 건물 팔래? 라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을 누가 그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가장 낮은 금액으로, 그리고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협의를 했었을 때 협의가 되면 토지공사가 아끼는 금액은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협의 금액 자체는 통상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본인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쟁의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토 보상 규정이 좀 변경된 거 아시죠? 네. 대토 보상과 지금 이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수용 재결 증액 청구와 사실은 기존에는 두 갈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대토 보상을 하고 싶으면 수용 재결을 청구해서 안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반드시. 사실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그 조항이 맞는데요. 최근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수용 재결한 사람이 대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양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협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적용하는 시기가 2020년 12월 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 중인 지구에 대해서 적용될지 좀 의문이 좀 있긴 있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옛날 지침 같은 경우는
수용 재결자는 그러니까 미달된 대토에 대해서 추가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수용 재결자는 아예 대토 보상을 못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추가가 아니어도 처음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지침이 개정이 되어 있고, 말씀하셨듯이 수용 재결자가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양식도 지금 첨부가 된 것으로 봐서는 대토 신청을 하고 대토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나 협의하지 않고 수용 재결한 다음에 수용 재결 금액으로 대토 계약을 하겠어라고 했을 때는 그걸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단의 대토를 만약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나 협의 금액이 아니라 수용 재결 금액으로 이의 신청한 다음 계약을 해도 괜찮지요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가 보상금이 낮아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꼭 사업단 가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법무법인 화담의 업무 영역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분들께 정말 이 공익적인 성격의 어떤 안내입니다. 왜냐하면 대토를 하시는 경우랑은 저희랑은 또 인연이 없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보상받는 총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규정은 있는데 적용된 선례가 지금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보상 금액을 평가할 때 일단은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공시지가인데 이 사업 인정 고시 전 공시지가로 이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속이 많이 상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은 시작점은 그 공시지가인데 표준적 공시지가인데 결국은 공시지가가 5만 원이라고 해서 5만 원에 보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거래된 선례, 보상이 되었던 선례, 이런 선례들이 만약에 30만 원의 선례가 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5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30만 원에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적정한 거래 사례와 적정한 보상 선례를 썼는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약정을 저희한테 해주시고 업무를 맡기신 분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서가 입수되는 대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하다가도 이 거래 사례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보정을 해서 기타 요인 보정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그 비율적으로도 잘못이 됐다라는 그런 지점까지 지적을 해서 증액으로 연결시키는 사례가 꽤 있죠, 변호사님? 예, 당연히 저희가 거래 사례라든지 보상 선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보상 선례 거래 사례를 쓰더라도 개별 요인 비교해서 좀 더 우리 토지가 표준지나 우리 토지가 더 우세하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결국은 30만 원 보상받았는데 우리는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감정서를 입수하고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를 해야 되는 감정서가 왜 중요하냐, 사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수용된 토지는 사실 과거에 묶어두고 또 이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위의 땅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늘 하소연하시는 게 이 돈 받고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그냥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의 가격이 책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의 각 요소들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잘못된 걸 다 지적을 해서 우리가 고쳐지는 순간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계양테크노밸리의 하남교산지구는 지금 협의 보상 중이고 저희도 계속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지역으로 지금 하남교산에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테크노밸리도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주소에서 지금 기존 대책이었죠. 거기서 화목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현장에서 저희와 같이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남 교산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담과 이 모든 절차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로 뛰는 변호사 그리고 발로 뛰는 저희 정욱철 변호사님 그리고 추현정 변호사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인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고민을 해도 사실 전문적인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고 대토로 가실 분은 대토로 가시라고 저희가 얼마든지 권해드리고 또 세금 문제나 각종 문제 다 같이 고민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법무법인 하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